어느 날 문득 반가운 소식이 담긴 편지가 도착하듯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가. 아쉽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기회를 주지 않는다. 기회란 부싯돌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불꽃이다. 당신이 부싯돌처럼 세상과 부딪힐 때 기회는 불꽃처럼 찰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불꽃으로 불을 붙인다면 기회는 비로소 당신 것이다. 기회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다. 행동해야만 운도 따른다는 말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하고 후회하자. 적은 비용으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스승은 책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상상은 현실이 된다. 타인은 당신의 꿈과 목표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무의미한 만남을 줄여라. 하늘은 용기 있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안 좋은 시장도 꾸준히 오래하면 경쟁력이 생긴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경청하고 고민하다 보면 전문가가 된다. 고민 자체는 답이 없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봐야 찾을 수 있다. 조건보다 목적에 의미를 두고 일하라.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다면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양이 곧 질이다. 성공 확률은 시도의 횟수와 비례한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경청하고 고민하다 보면 전문가가 된다. 혹시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과 열악한 환경이 부끄러운가? 그럴듯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열정을 불태우리라 생각하는가? 아쉽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는다. 당신의 현재는 작은 아이와 같다. 아이가 작다고 작은 마음으로 키우면 결국 작은 존재로 자란다. 반면 몸집은 작지만 큰 마음으로 키우면 거대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믿어라. 누군가 당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말하더라도 의기소침해지지 마라. 그들의 눈에는 당장 앞에 있는 작은 아이만 보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눈에 담긴 아이의 미래이다. 완벽하게 갖춰진 시작은 없다. 주방 막내로 시작한 이자카야의 경험은 1년 남짓 계속됐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내 장사를 시작하기엔 부족한 듯 했지만 완벽한 상황과 조건은 없는 법. 나는 창업을 결심했다. 몇 날 며칠 인터넷을 뒤져가며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오는 매장을 발견했다. 8평 정도의 아담한 크기의 가게였다. 첫 가게라 크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고 자본도 녹록지 않았다. 지역은 신림동 고시촌으로 불리는 대학동이었다. 매장은 고시촌 중심 상권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었는데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임차 조건이 저렴했다. 작은 매장이었지만 반층 높이 위치하고 천장고가 높아서 웅장한 느낌을 주었다. 첫 매장으로 안성맞춤이었기에 고민 없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나의 첫 가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좋은 마케팅이란 효과적으로 나를 알리는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도 대중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기에 마케팅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알리는 필수 과정이다. 자금이 많을수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막 8평짜리 작은 매장을 오픈한 나는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었을까? 마케팅에는 많든 적든 비용이 든다. 돈이 없다면 시간과 행동으로 대신해야 한다. 녹록지 못한 상황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첫 매장을 준비할 당시 창업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마케팅의 개념도 많이 빈약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매장에 특별한 스토리가 없다면 무수한 비용을 써도 소용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우선 비용이 들지 않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개설하고 매장 이야기를 하나씩 기록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금이 모이면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을 다양한 채널에 노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록이란 필연적으로 특별한 스토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경험과 시간, 그리고 운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대박을 꿈꾸지 않았다. 성공을 쫓기보다 눈앞에 있는 특별함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재미에 집중했다. 한 층씩 쌓아 올린 스토리는 한 권의 자서전이 될 것이라 믿었다. 진인사 대천명,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오늘은 어떤 나만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당신의 스토리북을 어떤 이야기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저조한 매출 속에서 우울해하고 원망할 곳을 찾으며 누군가를 질투하는 이야기로 페이지를 채울 수도 있다. 또는 멍하게 앉아 관성적으로 하루를 살며 페이지의 대부분을 여백으로 낭비할 수도 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결과를 바라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전 모습으로 당신의 페이지를 채울 수도 있다. 가난과 비난 속에서 우울한 마음을 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과 용기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낯설음을 피하지 마라. 낯선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지하지 마라. 모든 타인과는 협력 관계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 세다.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라. 스토리텔링은 영원하다. 오늘이란 공책에 당신의 이야기가 쓰이고 있다. 실패란 현 시점의 결과일 뿐이다. 성공은 문을 더 많이 두드릴수록 더 빨리 열린다.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부정적인 결과는 피드백해서 재도전하면 된다. 아이가 어른이 되듯 당신의 사업도 틀림없이 성숙될 것이라 믿어라. 나의 첫 매장은 간판도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 매장 구조는 단순했는데 2평 정도의 주방과 4개의 테이블을 둔 홀이 전부였다. 생각보다 길어진 인테리어, 시공과 녹록치 않은 자금 사정으로 순탄하지 않은 시작이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한 탓에 많은 손님을 받기도 무리였다. 로고 디자인이 완성되기 전이라 간판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들어갈 만한 모든 부분은 전부 여백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음엔 자신감이 차 있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하나씩 보완해가면 될 일이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손님은 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봐도 도무지 뭘 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둠이 내리고 텅 빈 매장을 보고 있자니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한데 섞여 마음이 복잡하고 먹먹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차에 문득 내 공간에 버스커들을 초대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조용한 매장 안에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의 첫 시도는 노래하는 버스커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정했다. 버스커들과 손님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즐겁게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행동을 시작했다. 버스커들을 초대하려고 보니 내 지인 중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버스커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매장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 인터넷과 SNS를 활용했다. 검색으로 버스커를 찾을 수 있었지만 막상 메시지를 보내려니 말처럼 쉽지 않았다. 공간, 무대, 장비, 공연비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고 하지 않던가. 버스커들에게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토요일 4시 드디어 버스킹 일정이 잡혔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다. 버스커가 매장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그날 갑자기 버스커가 안 오면? 버스커는 왔는데 손님이 없으면? 손님들 반응 좋지 않으면? 등등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필요한 건 관점의 변화이다. 내 공간으로 초대하는 건데 손님이 없으면 버스커에게 술이랑 음식을 대접하는 거지. 만약에 버스커가 안 나타나면 손님들한테 내가 한턱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 금세 마음이 편해졌다. 드디어 당일이 됐고 버스커들이 도착했다. 통화를 자주 나누었던 터라 가게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버스커들은 막힘없이 장비를 준비했다. 걱정과는 달리 손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매장 주변은 평범한 골목으로 백반집, 포차, 세탁소가 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편안한 운동복 차림의 고시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곳에서 버스킹이라니. 신기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자
평범하던 가게 앞 골목길은 순식간에 인파로 북적였다. 가게의 위치가 반층 높았기에 버스커들은 아래에 모여든 군중을 바라보며 공연을 이어갔다. 생각지도 못한 호응에 더 즐겁게 노래했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흥분과 쑥스러움이 뒤섞인 기분은 미묘했다. 만약 당신이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만의 룰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머지않아 당신을 유일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완성될 것이다. 나는 나의 공간으로 손님을 초대했다. 방문한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짧게라도 안부를 물었다. 손님이 가게를 나갈 때는 문 앞까지 배웅하며 멀어지는 손님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것이 과도한 친절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영업 스킬 혹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자기적 서비스 같은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질문해보자. 당신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응대하는가? 집에 어머니의 지인이 오거나 친구가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또는 동호회나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응대하고 배웅할 것인가? 그들 모두가 당신의 공간에 찾아온 손님들이다. 하물며 당신의 가게에 찾아와 돈까지 내주는 손님에게 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음식을 팔기 전에 먼저 진심과 정성을 선물해라. 이것은 영업 매뉴얼이 아니다. 진정한 장사꾼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크기와 규모는 조건일 뿐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없다. 단점은 개성으로 승화된다. 관점을 변화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성공은 쌓일수록 더 쉬워진다.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라. 특별함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나온다.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기분이 좋을 땐 누구나 활력 있게 행동한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 활력 있게 행동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는 불안이 밀려든다.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떤 환경에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은 전개된다. 처음 생각했던 모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건 결국 올바른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는 마음이다.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은 그냥 내버려 둘 용기도 필요하다. 주연만큼 중요한 건 빛나는 조연이다. 아이디어는 단순히 고민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아이디어는 인풋 아웃풋 긴장 풀기 루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테리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과 공간 계획을 판단해서 진행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더라도 근본을 이해하면 결국 해결 방법은 나온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는 걱정 반 우려 반 불안이 먼저 찾아든다.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은 전개된다. 물론 처음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올바른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짓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그 다음은 그냥 내버려 둘 용기도 필요하다. 잘못된 완벽주의는 완강한 고집일 뿐이다. 그것은 발전적 변화를 가로막는다. 변화와 발전이 없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기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처음 계획한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그 시점에서 가장 최선이었음을 믿어야 한다. 손님이 없어 적자에 허덕이던 매장은 연일 만석에 대기줄이 늘어섰다. 모든 게 일관적으로 집중했던 느낌 그대로 펼쳐졌다. 나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공했을 때의 기분을 잊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그래서 상상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놀라거나 들뜨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공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도착할 줄은 알았지만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감사히 받았을 때처럼 겸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훨씬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큰 성공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성공한 상태일 테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친한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일까? 여기에는 유전학적인 이유가 있다.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건 죽음을 뜻했다.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야생의 짐승이나 또 다른 무리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유전학적 요소는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은 무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시적 본능이 무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이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도전할 때 누군가는 응원보다 실패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성원이 무리를 떠난다면 집단의 힘이 약해지므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원시적 본능이다. 만약 인간이 계속해서 원시적 본능을 따랐다면 아직도 원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적 본능을 억누르고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온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나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본능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나의 선택은 본능과 관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기준에 의한 것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나쁜 상황은 아니다.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내버려 둘 용기도 필요하다. 잘못된 완벽주의는 발전적 변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충분히 준비했다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매 순간 적절하게 대응하라. 안 좋은 상황에도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을 잊지 마라.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성공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성공의 느낌은 토착할 줄은 알았지만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물건을 받은 것처럼 겸허해야 한다. 스스로를 관찰하고 관성과 본능을 멀리하라. 다음은 좋은 상담을 위한 나의 몇 가지 제안이다. 경청하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들으면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 들어주기만 했는데 상대는 당신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느낀다. 더불어 깊은 유대감도 형성된다. 만약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그것은 돈보다 귀하다. 하지만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효과는 훨씬 크다. 경청은 오직 얻기만 있을 뿐 잃는 건 하나도 없다. 도움 될 수 있는 부분 생각하기.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면 상담에 동기와 열정이 생긴다. 반면 어떻게 팔지를 생각하면 상담 내내 기회를 엿보느라 마음이 초조해진다. 상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대화는 지루해진다. 반응은 부자연스러워지고 이야기는 경직된다. 그럴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똑같은 상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달라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먼저 주어야 한다. 그것이 관심이든 칭찬이든 도움이든 돈이든 간의 말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상대방 입장 되보기. 경청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경청은 단순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느껴보는 것이다. 머리가 아닌 감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역지사지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입되는 것이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입장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간절할수록 본능은 자신의 감정만 좇게 된다. 공감과 동감 구분하기.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고 동감은 그 마음이 옳다고 동조하는 것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를 같은 것이라 착각하면 문제가 된다. 공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공감을 동감으로 느낀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동화되거나 반대로 공감 없는 자기 주장만 펼치게 된다. 특히 협상같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화는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된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현재에 매몰되어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 성공이란 고무줄을 목표 지점까지 당기는 것과 같다. 중간에 힘을 잃으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오히려 고무줄이 튕겨져 나를 다치게 한다. 첫 성공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능력은 계속 키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는 일을 내려놓고 다음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성공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하던 일도 계속 잘해가면서 새로운 일도 똑같이 잘해내야 한다. 그러니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힘들다. 불확실성을 바탕에 깔고 능력의 한계치를 계속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동반한다. 따라서 확고한 믿음과 용기는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계 설정이다. 시간은 한정적이고 몸은 하나인데 새로운 일을 어떻게 계속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업무나 과제에 저항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복잡한 일도 익숙해지면 자동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언어를 구사하고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문자를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운전하고 자전거 타는 등 전부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능력을 자신의 자동화 시스템에 입력해 두었다. 이것들은 당신이 회사에서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다. 우리 몸은 낯설 때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 사람 대부분은 성공했어야 한다. 어제와 똑같이 열심히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해야 한다.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길 원하는가? 안타깝지만 성공의 시기는 스스로 정할 수 없다. 그것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성공의 확률은 시도와 거절의 횟수와 비례한다. 성공은 당신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 중 하나의 문 뒤편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운이 좋으면 첫 번째 문에서 만나겠지만 운이 나쁘면 마지막 문까지 가야 만난다. 흙수저로 태어나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빨리 많은 문을 열어보는 것이다. 성공은 일찍 만나든 늦게 만나든 그 나름대로 모두 훌륭하다.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나무도 뿌리가 약하면 한순간에 쓰러진다. 많은 열매에 감탄하고 수확의 기쁨에 도취되어 뿌리를 살피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사업에서 수익이 열매라면 사람은 뿌리다. 일이 쌓이고 바쁠수록 사람을 살펴야 조직이 바로 선다. 사람을 회사의 부속품처럼 대하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하는 것이다. 일은 기계도 할 수 있지만 동기는 사람만이 줄 수 있다. 미래를 상상하고 믿음을 주는 것도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는 사람들의 시너지를 활용한다. 훌륭한 인재를 데리고도 망하는 회사는 사람들을 부품처럼 대한 까닭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회사는 풍성한 열매를 더 오래 수확한다. 이것을 알기에 직원을 한 명 채용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인다.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열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여러가지 복지로서 뿌리를 단단하게 다진다.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인재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시너지를 내고 동기를 부여해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인재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루빨리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 브랜드, 사업체, 장사, 매장의 근간은 무엇인가? 브랜드 로고? 회사 건물? 상가? 자본금? 판매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인가? 아니다. 이것들은 소재일 뿐 근간이 될 수 없다. 모든 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브랜드는 사람 또는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건물과 상가는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재산은 사람이 활용하는 자원이고 제품은 사람이 가치관을 담아 만든 산물이다. 유일하게 실제하는 건 사람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의 근간인 사람이 훌륭하면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다. 내 경험상 조직의 뛰어난 인재의 비율만큼 회사도 성장한다.
반대로 인재가 떠나면 부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회사가 제도에 오르면 유능한 인재를 내보내고 인건비가 저렴한 수동적인 인력으로 대체해 고정비를 아끼려는 오너가 있다. 그들은 사업의 근간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본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 이런 경우 작은 문제에도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조직 내 자정작용이 사라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음은 내가 보는 인재의 덕목 4가지이다. 첫째, 정직함. 정직한 사람은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나를 제대로 알면 언제나 먼저 절반을 이기고 들어간다. 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일하면 판단 기준이 공놀이하듯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또한 매번 스무고개 하듯 기준점을 찾아 시간과 정신력을 소모하게 된다. 이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이다. 간혹 선의를 위해서라며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적인 관계에서나 통용된다.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데 대부분 악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흔한 게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다. 이것이 공공연해지면 특정 집단과 사일로 문화가 형성되고 오너와의 대화는 점점 경직된다. 이들은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나누는 것을 고자질이라고 생각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의리를 앞세운 거짓말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목적 달성에 큰 방해가 된다. 정직함은 언행일치로 확인할 수 있다. 평소에 한 말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지, 업무 계획에 의거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능동성. 능동적인 사람은 기름진 땅과 영양분이 제공되면 스스로 자란다. 건강한 나무에서 열리는 싱그러운 열매는 농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능력을 발휘할 환경과 올바른 비전이 주어지면 그들은 스스로 발전한다. 업무 계획을 수시로 포강하고 공유하며 이치에 맞는 건의를 한다.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제거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판단하고 오너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소신을 이야기한다. 반면 능동적인 척하는 사람은 본질보다는 명분에 의해 행동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가 아니라 적극성을 어필하기 위해 건의한다. 그들은 말은 많은데 실행은 되지 않는다. 업무 계획을 일거리 채우기 식으로 짜다 보니 목적과 방향이 자주 어긋난다.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변명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에 마치 열심히 일한 사람처럼 피곤해한다. 능동적인 척하는 사람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수시로 질문하는 것이다. 명분을 쌓을 때 외에는 대부분 수동적 상태이므로 수시로 발전적인 질문을 하면 당황하거나 횡설수설한다. 또한 정해진 업무만 하기에 피드백이 전혀 없다. 셋째, 비전 공유.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면 시너지가 발생해 더 좋은 성과를 낸다. 반면 방향이 같지 않으면 어느 시점까지는 함께할 수 있지만 언젠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능과 비전은 힘과 방향 같다. 아무리 힘이 세도 방향이 같지 않으면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만약 방향이 반대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0이다. 비전이 같지 않으면 재능이 뛰어날수록 시련도 커진다. 차라리 한쪽이 무능하면 재능의 총량은 낮아지더라도 최소한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는 있다. 가장 좋은 상황은 벡터가 동일할 때다. 힘의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기하급수적인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수시로 비전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동료로 거듭나도록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넷째, 끈기와 집요함. 깊이 숨어있는 문제를 끄집어내 해결하려면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하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땅속 깊이 박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게 되면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끈질기기도 해서 성공을 향하는 과정 내내 어깨를 짓누르고 발목을 붙잡는다. 집요한 사람들은 지뢰를 찾듯 특유의 집중력으로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한다.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피하고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끈질기게 찾아내 집요하게 해결해야 할 대상이다.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교육해도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실무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회사에서 인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인재는 발견해야 한다. 인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논어의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나온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면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뜻이다. 리더 스스로 원칙을 지키며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되고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하며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리더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회사의 오너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끌어야 할 팀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리더다. 팀장, 과장, 부장 모두 다 각 그룹의 리더이다. 리더의 덕목인 리더십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훌륭한 리더란 전문 지식이 많고 솔선수범하며 생각이 깊고 도덕적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누구나 안다. 그런데 사회에서 좋은 리더를 찾아보기 드물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본인이 리더임을 모른다. 스스로 리더가 아닌 관리자 정도로 치부한다. 그러기에 팀원의 발전이나 팀 시너지에 관심 두지 않고 단순히 업무 분배나 상급자와 소통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런 사람은 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본인의 업무와 진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상대적으로 팀 성과는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나는 잘하는데 팀원들이 문제야 라며 팀원이나 외부 요인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린다. 이런 리더는 상급자로부터 변명하지 말라는 핀잔을 자주 듣는다. 둘째, 좋은 리더와 착한 리더를 동의어로 생각한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초보 리더와 우유부단한 성격의 리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열정적인 리더는 업무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 팀원의 발전 도모 등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때 팀원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 욕구는 착한 리더 콤플렉스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착하다는 평판은 상대방 의견에 반하지 않고 편하게 해줄 때 얻는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회사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의 말이다. 단언컨대 팀원이 편한 상태에서는 회사의 발전과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스트레스는 발전하는 조직의 필수 불가결하다. 다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우유부단한 리더들은 팀원들과 문제없이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썩은 사과를 가려내지 않고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 열정적인 직원과 프리라이더를 구분해 조치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 착한 리더는 좋게 지내라, 풀어라 라고 말한다. 썩은 사과를 품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구성원들이 떠안는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열정적인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일이다. 리더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그 성과를 팀원들과 기꺼이 나눌 때 비로소 좋은 리더가 된다. 좋은 리더가 되면 인기는 자연히 올라간다. 인기를 얻기 위해 착한 리더가 되겠다는 건 모순이다. 훌륭한 조직엔 좋은 리더만 있을 뿐 착한 리더는 없다. 셋째, 운영의 원칙이 없다.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한다. 원칙은 구성원 모두가 알도록 공유하여 명확한 행동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리더들은 회사의 목표와 부합하는 원칙을 세운다. 만약 원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기준이 없고 방향이 모호하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매 순간 불안함을 동반한다. 자기 일에 의구심이 들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그룹의 중간 리더는 특정 방향으로 팀을 이끌 수 없어 상급자 눈치만 보게 된다. 이런 환경은 열정적인 팀원의 동기를 저하시킨다.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조직의 리더는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꾼다. 이런 리더들 옆에는 항상 아첨하는 직원이 있게 마련이다. 기준이 없으니 리더의 기분을 살피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은 팀 시너지를 가로막고 사일로 문화를 만들며 유능한 인재를 떠나게 한다. 조직은 한 척의 배와 같다. 그 배는 보물섬을 찾기 위해 항해 중이다. 나침반이 없다면 모든 선원은 각자의 기준과 느낌대로 노를 저을 것이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노를 젓는다고 해도 원칙과 방향이 없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제자리를 빙빙 돌거나 엉뚱한 위치에 도착한다. 그러므로 원칙이 없는 조직에서는 유능한 인재도 리더도 나타날 수 없다. 넷째, 모든 결정을 최종 결정권자가 한다. 회사의 규모가 10명 내외의 작은 규모라면 모든 결정을 대표가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진다면 특정 업무는 반드시 위임해야 한다. 중간 리더에게 맡겼을 때 업무 처리 능력을 분석해보면 그가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보인다. 중간 리더를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회사가 성장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업무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만약 그때 믿을 수 있는 중간 리더가 부재하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표들이 위임을 꺼리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했을 때 준비된 중간 리더가 부재하여 생기는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 다섯째, 책임만 있고 권한은 주지 않거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권한과 책임은 지팡이의 양끝과 같다. 어느 한쪽만 주어질 경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중간 리더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경우를 가장 힘들어한다. 종교, 사교, 동호회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모임이라면 인간적인 면모만으로 지휘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리의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라면 중간 리더에게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향력이 무엇인지는 국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리더는 인간성만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헌법과 같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원칙, 민주적인 평등,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 권위는 없고 책임만 있는 중간 리더도 이와 같다. 심리학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반발할 수 있을 때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권위 없는 중간 리더가 힘든 이유이다. 이런 패단은 영리 조직 외에도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다. 권한 없는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뉴스에 보도되는 교사나 공무원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사랑과 포용을 요구하는 상급자와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민원인, 부하 직원 사이에서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 리더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오너의 심리는 무엇일까? 첫째, 중간 리더의 능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못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너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미흡하기에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깨어있는 오너라면 과감히 위임하고 직책에 대한 권위를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리더는 성장할 수 없다. 둘째, 중간 리더의 성장을 경계한다. 능력적으로 뒤처지면 휘둘릴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모으는 것에 힘쓴다. 오너는 실무가 아닌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중간 리더의 성장을 돕는 것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오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셋째, 경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직원이 있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경영은 학문이기에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책에 담은 이야기들도 경영의 한 부분이다. 넷째, 착한 리더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좋은 리더와 착한 리더를 구분하지 못한다. 반대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으니 신중하지 않아 경솔하게 행동하며 조직에 피해를 준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른 구성원들의 몫이다. 이런 조직은 아청꾼들이 모이고 인재를 떠나게 하며 사일로 문화를 만든다. 이런 조직의 오너는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고 발전보다 돈벌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 한다. 무능한 리더의 전형적인 예이다. 착한 리더의 역설은 언뜻 보면 다른 이유에 비해 이해가 어렵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문화의 특성상 착한 사람 콤플렉스 지수가 높다. 착한 게 왜 나쁜 거지? 라고 반문하며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 나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선다면 지인에겐 좋은 사람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가족에겐 나쁜 사람이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판사는 범죄자에겐 나쁜 사람이지만 선량한 시민에겐 좋은 사람이다. 착한 리더가 되지 말고 올바른 리더가 되라.
그러기 위해선 때론 불편함을 감수하고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 인류 탄생 이래 착해서 위대해진 리더는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위대한 리더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올바른 원칙을 지킬 때 탄생했다. 권한과 책임은 지팡이의 양 끝과 같아서 분리될 수 없다. 위대한 리더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와 함께 탄생한다. 나는 회사가 커지고 유명해졌다고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회사가 커진 것, 유명해진 것일 뿐이다. 그것을 굳이 성공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불러도 된다. 하지만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무슨 성공이란 말인가? 부의 규모를 가지고 성공을 논해서도 안 된다. 부는 경제적 수치를 나타낼 뿐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나로서 온전히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두근거리는, 흥분되는 미래가 떠오르는 그런 것이다. 이 느낌은 완전한 나의 소유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꺼낼 수 있다. 누군가 파놓은 심연의 불빛으로 시선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많은 사람이 온전한 성공이 아닌 무언가를 전제로 한 성공을 찾는다. 만약 무엇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성공은 진통제에 불과하다. 조건부이기에 성공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오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잠시 잊게 해줄 뿐이다. 성공을 외부적 요인에 맡겨야 한다면 당신은 평생 초조함과 싸워야 한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당신의 가게는 번창하고 회사는 성장할 것이다. 발명가라면 발명에 성공하고 예술가라면 곧 명작을 창작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성공의 부산물이다. 부산물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를 망각하고 부산물을 찬양한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벽한 성공을 바란다면 눈이 아닌 마음을 믿어야 한다. 마음의 진동은 성공을 향하는 나침반이다. 금속 탐지기로 생각해도 좋다. 탐지기가 금속에 반응하듯 우리의 마음은 성공에 진동한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것들은 외부 자극을 표현하는 스크린일 뿐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은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오직 진정한 사실은 당신 마음의 느낌 상태다. 3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는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미 성공할 준비가 된 성공자 상태이다. 성공을 상징하는 부산물을 이미 만들어놨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작품을 위한 작품은 만들지 마라. 성공자가 되면 최고의 작품이라는 부산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산물을 보고 비로소 당신이 성공했다고 믿는다. 성공자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지 않는다. 그는 낡은 다락방 안에서 이미 완전한 성공을 맛봤기 때문이다. 진정한 성공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단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